제5학년도 2024시 6월 고3 우부과 중에 꽁생원 부분입니다. 우부가는 첫 번째 개똥이가 비판 대상으로 나오고 풍자와 비판 대상으로, 두 번째 꽁생원, 세 번째 꽹생원. 모두 다 비판의 대상이고 나쁜 인물이지만 세 번째 꽹생원이 가장 나쁘고, 지금은 꽁생원이 출제됐으니까 꽁생원 편을 보겠습니다. 우부가는 조선시대 후기가사, 조선 후기가사이고, 내용은 그 당시 몰락한 양반들을 보면 도덕적인 타락도 있어, 경제적 몰락, 무능해, 봉건적 가치관이 붕괴되고 있어, 이런 것들을 풍자적으로 나타내었고, 그러므로 이 인물에 대해서는 모두 다 3인칭으로 나타내었잖아. 누가 누군가를 이야기해 주듯이 이런 인물은 이렇고 이렇고 이렇고, 이런 인물은 이렇고 이렇고. 그래서 인물의 측면을, 부정적 측면을 나열하고 있어. 그렇게 함으로 해서, 즉 다시 말하자면 개똥이는 이렇다, 꽁생원은 이렇다, 꽹생원은 이렇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각 인물들의 부정적인 측면을 계속 나열하고 있거든. 모두 다 조선 후기에 타락한 양반들인데, 이렇게 말함으로 해서 양반층의 타락한 모습을 사실적으로 반영할 수가 있어. 우부가의 뜻은 어리석은 남편 노래인데, 내용 들어가자. 저 건너 꽁생원은 인물 나왔어. 꽁생원. 부정적 시적 대상이지. 그리고 양반이야. 꽁생원은 팔자를 원망하고 있어. 제 아비 덕분으로 돈 1000이나 가졌더니 부모 덕에 금수저인데 자기가 지금 돈 다 쓰고 없는 것을 팔자가 안 좋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운만 바라는 것이지. 그래서 팔자를 원망한다라는 뜻이야. 운만 바라기 때문에 팔자 원망, 노력이 없음. 술 한 잔, 밥 한 술을 친구 대접하였던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 서리법이 쓰였고, 인색함이 나타난다. 주제 넘게 아는 채로 음양술수 탐혼하야. 음양술수, 양반이라면 유교 질서를 따라야 함에도 불구하고 음양을 따지는 미신을 믿고 있다. 음양술수, 미신에 현혹되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꽁생원의 성격을 알 수 있는데, 주제 넘게 아는 채 한다, 성격을 직접 제시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음양술수 현혹이 된다, 양반인데도 미신에 현혹되어 있다. 그 당시 유교적 가치관을 생각하면 미신은 좀 멀잖아. 이장도 자주 하며 이사도 힘을 쓰고. 이장, 조상의 산소를 파서 옮기고 자주 했대. 그 당시 양반으로서는 이렇게 잘 안 할 텐데, 이사도 힘을 쓰고 자주 옮겨 다녀서 살고. 당대발복, 여기 아니면 피란처가 여기로다. 그럼 아까 끊을 때 성격 여기까지로 끊고, 지금 계속 나열해서 꽁생원이 무엇을 하고 있다 보여주는 거야. 자, 성격은 이 보라색 부분이야. 이장도 자주 하고 이사도 힘을 썼고, 조상 묘자를 자주 옮기고 이사 자주 가고, 당대발복 하면은 조상님 우리 잘 살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거. 여기 아니면 피란처가 여기로다. 이거는 무당이 어디로 가면 화를 면할 수 있다, 이런 걸 말을 해주잖아. 그래서 조상님이 우리를 잘 보살펴 주는 거, 아니면 피란처가 여기다, 난리를 피할 수 있는 곳은 여기다, 이렇게 하고 계속 이사하고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음양술수의 현혹된 모습들이야.
이렇게. 그러면 당대발복은 지금 또 조상님께 제사를 지냈는데 이거는 나쁘지 않은 거 아닌가요? 괜찮은 거, 좋은 거 아닌가요?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여기서 이 시대의 당대발복이란 유교적 가치관, 유교적 윤리관까지 생각해 볼게. 유교적 윤리에 어긋나는 부분인데 유교적 윤리 도덕이라고 하면은 후손이 잘 되게 해주세요라고 해야 되는데 내가 잘 되게 해주세요라고 비는 거거든. 그래서 부정한 모습이 양반으로서는 부정한 모습이 되는 거야. 울적팔적 행로상에 처자식을 흩어놓고 여기저기 다니는 곳에 처자식 다 흩어놓고 경제적으로 무능하고 무책임한 가장으로서의 꽁생원 모습. 다음 유무 상관 아니하고 있고 없고를 상관하지 않고 공짜를 바라고 기인 취물 남을 속여 재물을 취하자 하니 두 번째는 아니 속고 남들이 두 번째는 안 속고 지금 공짜를 바랄 정도로 아무것도 없는 거야. 재산 탕진 부모님께 받은 금수저 재산 탕진 공납 범용하자 하니 일가 중에 부자 없고 공납 나랏돈 먹자 하나 일가 친척 중에 부자가 한 명도 없고 뜬 재물을 경영하여 경양 출입 싸 다닐째 뜬 재물 허황된 재물을 얻으려고 경향 출입 서울 시골 가리지 않고 다니며 재산가에 청질하다 재산가 높은 관직에 있는 사람 집에 청탁하다가 뇌물 바치고 얻을 걸 취하는 거 청질하다 봉변당에 물러서며 남의 고을 걸태하다 혼금에 쫓겨오기. 그러면 지금까지는 뭐뭐하며 뭐뭐 없고 고고고고 이렇게 나왔잖아. 계속 나열하고 열거하고 있고 여기에서도 쫓겨오기 빰 맞으며 자빠지고 보자. 약간의 변화는 있지만 여전히 열거 나열하고 있다는 거야. 여기서 남의 골 걸태하다. 걸태는 남의 재물을 마구 긁어오는 일을 낮추어서 얕잡아서 그런 일을 낮추어서 걸태라고 해. 그러니까 남의 마을 가가지고 염치나 체면 차리지 않고 남의 재물, 남의 돈을 슬금슬금 마구 긁어 모으는 일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홍금에 쫓겨오기. 홍금 관가에서 금하다. 관가에서 쓸데없는 사람이 들어오는 것을 금하는 일이야. 출입 금지 당함. 남의 고을에 갔다가 출입 금지 당함. 왜? 부정한 방법으로 재물을 얻으려고 하니까. 다음 혼인 중매 선체 돈에 창피당해 뺨 맞으며 지금 혼인 중매하는 건 좋은 일이지만 혼인 중매를 일종의 사기식으로 사기 중매 하려다가 사기꾼 중매 그렇게 하려다가 발각돼 가지고 선체 중매 때 결혼할 때 서로 왔다 갔다 하는 재물 발각이 돼서 공경에 즉 창피를 당해서 뺨 맞게 되고 가대 이것은 가대 문서인데 집문서야. 집문서 흥정 구문 먹기 구문은 중개료인데 집문서 중개하다가 떼 먹고 핀잔 듣고 자빠지고 실패했겠지. 그 다음 불이행실 찌그러이 위조문서 비리오성 불이행실 좋지 않은 행실 찌그렁이 위조문서 무턱대고 위조문서로 비리호송 송은 송사거든. 위조문서로 비리호송 당하기 송사에 휘말리기 재판받는다 고소당했다라고 생각하면 돼. 찌그렁이라고 하면 어떤
사람의 행동을 나타내는데 남에게 무턱대고 억지 부리는 사람, 떼쓰는, 짓하는 사람. 부자나 후려볼까? 감언이설로 끼워보자. 달콤한 말로 남의 비위에 맞추고 이로운 조건을 그럴듯하게 가져가려고 하는 말. 지금 부자나 후려볼까? 부자를 속여서 사기쳐볼까? 이거지. 물론 부자나 후려볼까? 감언이설로 꿰어보자. 부자가 속을 걸로 알고 있는 거야. 그 다음 근데 지금 여기서 뭐뭐 해보자라고 나왔잖아. 어미가. 그럼 이거는 지금까지 나열했던 거하고 조금 다른 모습. 부자나 후려볼까? 감언이설 꿰어보자. 이것은 서술자가 이 꽁생원의 진술을 인용했다고 볼 수 있어. 엄막이에 보막이며 은광이며 금강이라. 엄막, 보막, 은광, 금강 모두 다 사람들이 모이는 곳인데 옛날에 농사를 지었으니까 둑을 쌓는 곳이면은 여기에는 사람들이 모여들겠지. 물이 있으니까. 농사 질 때 물이 필수야. 둑을 쌓는 곳이나 또는 금, 은 할 때 금광, 은광, 금이 나는 곳, 은이 나는 곳. 여기 사람들이 모이게 된다는 거야. 큰 길가에 색주가며 노름판에 푼돈떼기. 남북촌에서 뚜쟁이로 이 중개는 별로 좋지 않은 중개이지 불륜을 중개하는 사람 이런 일을 하면서 인물초인 하여볼까 사람들을 모아볼까 이렇게 할까? 라고 하면서 산진매 수진매로 사장질로 놀아나기 여러 가지 사기치고 이런 모습들을 지금 많이 보였잖아. 그러면서 그렇게 해서 모은 돈으로 매사냥, 산진매, 수진매, 사냥질로 놀고 혼인 핑계 어린 딸이 100년짜리 되었구나. 지금 여기가 악행의 절정이야. 악행의 절정. 가족에 대해서 자신의 어린 딸을 혼인 핑계로 돈을 받고 대종손 양반 자랑 산소나 팔아볼까. 조상의 산소도 팔고 안악은 친정살이 자식은 머슴살이 온갖 고생을 안악과 부인과 자식이 하고 있지. 일가에 인심 잃고 친구에게 손가락질. 일가 친척들은 꽁생원을 볼 때 이거는 또 다른 텍스트에 보면은 흰눈으로 본다. 사람들이 째려볼 때 흰눈이 보이잖아. 이런 표현은 고전 시가에서 상당히 많이 있어. 고전 산문에도 많이 나와. 일가에 인심 잃고 친구에게 손가락질을 당한다. 당연한 결과이지. 행동에 대한 결과야. 주변 사람들의 반응이지. 굳이 거처를 알 수 없다. 소문도 못 들었다. 거처 알 수 없어. 나간 후에 소식이 없다. 소문이라 들었던가. 듣지 못했다. 서리법. 아까 선체 혼례 전에 신랑 집에서 신부 집으로 보내는 비단. 가대, 집이나 토지 등을 통틀어 이르는 말. 주제 조선 후기 몰락하고 부정적 양반을 비판. 나는 조선 후기 고전 수필 내용 구성은 체험과 교훈으로 전반부 체험, 후반부 교훈 주제에 포기하지 않고 부지런히 노력하는 삶의 자세의 중요성이다. 제목 탄홍의 의미는 게으른 농사꾼이야. 게으른 농사꾼을 교훈 삼자는 건 아니겠지. 그러니까 이 사람을 내세워서 너희들은 깨달아야 돼. 이런 사람들은 깨달아야 돼. 이 탄홍에게 교훈을 주고자 하는 글이야. 등장인물로서는 그럼 대조적으로 부지런한 인물이 나오고 그리고 게으른 인물이 나와. 게으른 인물.
두 대상이 나왔을 때는 하나를 강조하잖아. 부지런한 인물이 되어야 한다. 빠르게 나가보자. 경인년의 시간적 배경, 큰 가뭄이 들어 정월부터 가을 7월에 이르기까지 시간적 배경, 비가 내리지 않았다. 농사 지어야 되는데 비가 내리지 않았다. 부정적인 상황이야. 마이너스. 봄에는 논밭을 갈지 못했고 여름에는 김을 맬 수가 없었다. 비가 오지 않음으로 해서 이런 피해가 있었다. 들판에 있는 풀은 하나같이 누렇다. 곡식도 시들었다. 부지런한 농부가 이때 말하기를 김을 매도 죽을 것이고 김을 매지 않아도 죽을 것이다. 편안히 앉아 기다리는 것보다는 힘을 다하여 곡식을 살리는 것이 나을 것이다. 자, 지금 어떤 방법론적인 것이 나오잖아. 좀 더 이 사람은 희망적이야. 부정적 상황 속에서 희망적인 방법을 제시하고 있어. 그럼 이 사람이 부지런한 농부겠네. 부지런한 농부. 힘을 다해서 노력해서 곡식을 살리는 것이 나을 것이다. 그러면 성공할 거야. 그런데 앞에 김을 매도 죽고 김을 매지 않아도 죽을 것이면 이런 경우 생각해 봤어? 비가 안 내려? 그러면 우리는 자, 너희들이 어떤 일을 하든 삶의 자세에 대해서도 공부를 안 해도 죽을 것이고 아니 공부를 해도 죽을 것, 안 해도 죽을 것이다. 내가 지금 여기엔 실력이 부족해서 이렇게 됐을 때 그렇다고 해서 공부를 안 하면 안 되지. 그럼 온갖 그냥 절망만 있는 거야. 그런데 김을 매도 죽을 것이고 김을 매지 않아도 죽을 것이다. 그러니까 편안히 앉아 기다리는 것보다는 힘을 다해서 곡식을 살리는 것이 나을 것이다. 그러면 그냥 가만히 있지 않는다. 지금 이 말이 이 삶의 자세가 중요해서 힘을 다해 곡식을 살린다. 그러면 김을 매도 죽고 매도 죽고 김을 매지 않아도 죽어. 하지만 가만히 있으면 안 돼. 가만히 있으면 절망이야. 어떻게? 방법. 힘을 다하여 곡식을 살리자. 곡식을 살리자. 노력으로 곡식을 살리자. 노력으로 곡식을 살렸을 때 노력으로 그러면 비가 내리면 풍년이 되겠지. 완전 대성공이 되겠지. 하지만 물론 곡식을 노력으로 살리는데 비가 안 올 수도 있어. 하지만 이렇게 노력하는 경우에는 그래도 곡식을 살릴 수 있잖아. 아예 없다는 것이 아니라 장황하게 얘기할 필요가 없지. 라고 말하였다. 그러므로 논밭은 이미 갈라졌으나 김매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싹이 이미 시들었어도 풀뽑기를 쉬지 아니하여 한 해가 다 가도록 부지런히 일을 하면서 자신이 한 일에 최선을 다하였다. 최선을 다하는 삶. 자, 이와 대조적으로 게으른 농부는 이렇게 말했어. 김을 매도 죽을 것이고 김을 매지 않아도 죽을 것이다. 공부 하나 안 하나. 이런 삶의 자세야. 바쁘게 일하면서 수고로운 것보다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냥 쉬는 것이 나을 것이다. 만일 비가 오지 않으면 이건 모두 무익하게 될 거야. 아무 도움 없을 거야. 그러면 이 방법은 어떠한 결과든 모든 결과는 절망일 거야. 그러므로 밭에서 일하는 농부들을 보고 비웃기를 그치지 않았고 누가? 게으른 농부들이 들밥을 내가는 아녀자들을 보고 조롱 한 해가 다 가도록 물러나 앉아 천명 하늘의 운명 뜻을 기다리고 있어. 나는 일찍이 나 등장했지. 수필에서 나는 글쓰니 나 등장. 일찍이 가을 거지할 무렵 파산의 들판에 가보았다. 그 밭의 절반은 황폐하였고 절반은 곡식이 잘 가꾸어져 있었는데 절반은 곡식이 성글게 달렸고 절반은 빽빽하게 달려 있었다. 지금 반반이거든. 양념 반 후라이드 반처럼 그 밭의 절반은 황폐와 거칠거칠한 거야. 농사 짓기 어려워. 또 절반은 곡식이 잘 가꾸어져 있어. 절반은 곡식이 성글게 달릴 수밖에 없겠지. 황폐하니까.
듬성듬성 성글게. 또 절반은 잘 가꾸어져 있었으니까 빽빽하게 달려 있었다. 어떤 농부는 목을 뻣뻣이 세우고 하늘을 우러러보고 또 어떤 농부는 술에 취해 잠이 들어 있었다. 농부의 간절함이지 하늘을 우러러보고 그런데 또 어떤 농부는 술에 취해 잠이 들어 있었다. 마을 노인에게 이유를 물으니 저 황폐하고 성긴 곡식은 목을 뻣뻣이 세우고 하늘을 우러러보는 자들이 다시 농부는 목을 뻣뻣이 세우고 하늘을 우러러보았다. 자, 지금 이렇게 된 거야. 황폐한 이 절반 곡식이 성글게 달렸다. 농부는 어떻게 하였는가? 하늘만 쳐다봤다. 언제 비 오나? 이것만 기다린 거야. 그러면 이제 또 절반 곡식이 잘 가꾸어져 있다. 빽빽하게 농작물이 잘 달려있다. 술에 취해 잠이 들었다. 열심히 일하고 너무 농사에 고됨이 있잖아. 뭐 술 마시고 잠들었겠지. 저 황폐하고 성긴 곡식은 목을 뻣뻣이 세우고 하늘을 우러러 보는 자들이 무익하다고 여겨 김을 매지 않은 것. 잘 가꾸어져 빽빽 곡식은 술에 취한 채 목이 메어 잠든 자들이 정성과 힘을 다해 살린 것. 한때의 편안함을 탐내었다가 1년 내내 굶주리게 되었고 한때의 괴로움을 참아. 자, 한때의 편안함 색깔로 표시해보자. 핑크. 색깔은 다르지만 이쪽 라인 살렸어. 그 다음 편안함을 탐내었다가 이렇게 됐고 또 한때의 괴로움을 참아 1년 내내 배불리 지낼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된 거지. 노력하는 삶의 자세에 대한 성과, 결과인 거야. 글쓴이의 내면인데 글쓴이가 깨달을 때 교훈이 들어있겠지. 열심히 일하여 얻고 편안하게 놀다가 잃는 것은 비단 농사 일만이 아닐 것. 비단 오직 농사 일만이 아닐 것. 오늘날 시서를 공부하여 조선시대니까 시와 글자 공부하여 벼슬길에 나아가기를 도모하는 사람들, 그러면 누구? 선비야. 지금 유추의 방법으로 농사 부지런하게 노력하는 농부와 게으르고 노력하지 않는 농부. 그 결과는 부지런히 노력한 농부에게는 좋은 결과가 있고 게으른 농부에게는 그렇지 못했다라는 거지. 이러하듯이 선비도 시설을 공부하며 벼슬길에 나아가기를 도모하는 사람들도 어찌 이와 다를 것인가. 선비도 부지런하고 노력하는 사람, 게으르고 노력하지 않는 사람 이렇게 나눠질 거니까 그 결과는 또 농사처럼 성공은 부지런히 노력하는 선비, 또 게으르고 노력하지 않은 선비는 좋은 결과 없음. 유추의 방법을 쓰고 있지. 어찌 다를 것인가 서리법을 썼고 선비들은 젊었을 때 학문의 뜻을 두고 밤낮 없이 부지런히 노력하여 육경과 사서 육경에 탐구하지 않음이 없고 문장과 아름다운 글귀를 익히지 않음이 없다. 저마다 재주를 품고 기이한 재주를 쌓아 과거 시험장에 나가 솜씨 겨루고 한 번의 뜻을 이루지 못하면 못마땅해 하고 두 번 뜻을 얻지 못하면 마음이 흐려지고 세 번에도 뜻을 얻지 못하면 스스로 낙심하여 말하기를. 지금 농사일이 굉장히 힘들고 인내를 가져야 하는 것처럼 과거 시험을 보는 이 선비도 마찬가지라는 거야. 과거 시험장에 가서 한 번의 뜻을 이루지 못하면 이게 얼마나 인내가 있어야 돼. 한 번 실패할 수 있어. 그러면 이때 못마땅해 하고 두 번 실패하면은 이제 마음이 흐려져 버려. X를 표시를 하자면 XX가 돼. 그 다음에 세 번째 또 이때도 뜻을 얻지 못하면 스스로 낙심하면서
공명에는 분수가 있어서 학문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며 부귀에는 운명이 달려 있어서 분수가 있고 운명이 있으니 역시 학문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학문으로 되는 것인데 학문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한다. 그동안 배운 것을 버리고 아울러 이전에 쌓아온 바를 버려서 어떤 이는 중도에 그만두고 어떤 이는 문에 거의 다 이르렀다가 되돌아간다. 중간에 그만두고 문에 거의 다 이르렀다가 되돌아간다. 그 결과를 알 수가 없거든. 이렇게 달려가다가 계속 오르막인 거야. 끝도 없이 오르막인 거야. 그럼 중간에 진짜 못 가겠다 포기하게 되지. 끝이 없다는 것을 알고 그렇게 느껴지는 거야. 더욱더 고단함은 비례가 되겠지. 그런데 또 어떤 이는 가다가 여기가 문이 있는데 문 앞에서 포기하게 되는 거. 9길 높이로 산을 쌓고도 한 삼태기의 힘을 마저 쏟지 않는 것과 같다. 삼태기는 흙이나 거름 이런 것을 담아서 나르는 그런 도구 같은 삼태기의 힘을 마저 쏟지 않는 것과 같으니 어찌 게을러서 김을 매지 않는 자들과 같지 않으리요. 서리법. 학문의 수고로움은 농부들이 봄, 여름, 가을 세 계절을 고생하는 것에 비할 바가 아니나 학문을 하여 얻는 공이 어찌 농사를 지어 얻는 이로움 정도뿐이겠는가. 서리법. 학문을 해서 얻는 공이 어찌 농사를 지어 얻는 이로움 정도뿐이겠는가 그 이상이다. 농사를 지어 이과 배유를 채우는 것은 그 이로움이 적으나 학문을 하여 명성을 취하는 것은 이로움이 크다. 이로움이 작은 일도 오히려 부지런히 하지 않을 수 없는데 자 여기도 유추가 들어가 있지. 농사는 이로움이 작아. 이로움이 작은 일도 오히려 부지런히 하지 않을 수 없는데 자꾸 부정어 쓰잖아. 고전 소설 아니 고전 산문 보면은 이중부중 막 쓰거든. 헷갈리지 않아야 돼. 이로움이 작은 일도 오히려 부지런하지 않을 수 없는데 부지런해야 하는데 엄청 부지런해야 하는데 긍정으로서 하물며 큰일을 하면서 부지런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큰일을 하면서 부지런해야 한다. 서리법. 마음을 수고롭게 하는 군자는 도리어 몸을 수고롭게 하는 소인이 끝까지 노력함을 알지 못한다. 그러므로 이 글을 지어 그들을 깨우는 바이다. 부지런히 노력하는 자세. 지향하는 것이고 또 비판하는 것은 포기하고 게으른 것. 자, 지향하고 또 포기하고 게으른 것은 비판하고 있지. 22번 가와 나에 대한 설명 적절한 것은 꽁생원 할 때 열거 나열의 방식을 썼고 그리고 나는 타농설에서는 부지런한 농부, 게으른 농부, 부지런한 선비, 또 포기하는 선비, 대조의 방식을 활용해서 주제를 부각하고 있다. 열거의 방식으로서는 꽁생원, 조선 후기 양반의 부정한 모습을 비판하고 있고 이것이 주제이고 나에서는 부지런한 삶, 게으른 삶, 부지런한 삶 모두 다 제시를 했지. 게으름, 대조의 방식을 사용하면서 부지런하고 노력하는 삶의 자세를 강조했어. 정답 1번. 23번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 2번 니은. 그냥 이렇게 봐도 재물을 모은 꽁생원 모으지 않았지. 그래도 니은 보자면 처자씨 흩어놓고 처자씨 불쌍하게 됐지. 적절한 것은 A는 게으른 농부 개농, C는 선비야. B는 김미길라 해도 작물이 죽을 것이라 생각했고 C는
학문에 힘을 쏟아도 부귀를 이루지 못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각각 놓여있는 대상을 보면 게으른 농부는 말하기를 김은 매도 죽을 것이고 안 매도 죽을 것이다 라고 했고, 그리고 쉬어야 한다. 그 다음 선비들은 젊었을 때 학문의 뜻을 두고 밤낮 부지런히 노력해서 탐구하지 않으었고, 지금 이렇게 이 선비들은 이렇게 노력을 해가지고 근데 과거 시험장에 가서는 첫째, 둘째, 셋째 결국에는 낙심한다 이 얘기가 있었지. 그래서 5번. 그 다음 나에 대한 설명 적절하지 않은 것은 글쓴이의 주장과 그에 대한 반박. 주장과 반박 나와 있지 않지. 글쓴이의 체험이 나와 있고 또 글쓴이가 자신이 말하고자 하는 그 교훈을 말하기 위해서 체험에도 교훈에도 대조의 방식이 쓰여 있었어. 그리고 화제에 대해서 상반된 입장 아니고 한 가지 입장이지. 교훈은 한 가지잖아. 부지런한 삶의 자세를 갖자.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당면한 현실에 대응하는 양상에 따라 삶에 대한 평가는 달라진다. 요행을 바라면서 책임감 없는 삶을 사는 경우에는 부정적. 현실적 한계를 극복하고자 노력하는 삶을 사는 경우에 긍정적. 가에서는 당대 규범에서 벗어나 세속적 욕망을 추구하며 요행을 바라는 태도에 대한 경계. 나에서는 운명론적 태도에서 벗어나 삶의 주체로서 문제를 성실하게 해결하는 자세에 대한 권면, 격려하고 있다. 꽁생원에서 일가와 친구에게 소외당한 꽁생원의 말년 인생에서 무책임한 삶에 대한 경계 볼 수 있지. 하지만 나에서는 큰일을 하면서 부지런하기를 촉구하는 데에서 게으른 농부가 아니라 선비였어. 이 큰일을 하면서 부지런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라고 내용일치 나와 있거든. 지금 선비 파트에서 하물며 큰일을 하면서 부지런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군자 얘기, 학문을 하면서 이렇게 해서 선비 파트였던 거야.